안녕하세요. 여행은 몽골몽골 이영산입니다. 오늘은 동몽골 초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여행하는 겁니다. 동몽골 초원, 우리에게는 아주 익숙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남쪽으로 제가 고비 이야기, 또 북쪽의 흡수골 호수 이런 데 말씀드릴 때는 고도가 보통 1500m, 1600m 그러잖아요. 우리하고는 조금 환경이 다르죠. 서쪽 알타이산으로 가면 2500m, 3000m 됩니다. 조금 힘든 땅이죠. 어찌 보면은 고산도 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동몽골 초원은 다릅니다. 아래쪽으로 몽골 중에서는 가장 낮은 곳입니다. 해발 500m에서 600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엄청난 평야죠. 마라톤 42.195km 뛰어야 되는데 출발점에서부터 꼬린 지점까지가 그냥 평평한 평지, 그 평지 중에서도 그냥 직선으로만 달려도 되는 그런 땅이 동몽골 초원입니다. 풀들도 조금 더 잘 자랍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풀이 무릎 높이까지 올라와 가지고 개들이 바람에 살랑살랑 거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람에 쫙 누웠는데 옆에서 석양이 한 번씩 치면 그 푸른 풀들이 반짝반짝거려요. 제 친구들은 그거 보고 야 여기까지 와가지고 왜 고창 청보리밭을 보여줘 뭐 이러던데, 그런 거하고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비교가 안 되는 규모를 자랑하고 있죠. 그 동몽골 초원, 동몽골은 칭기스칸의 역사가 가득 들어있는 곳입니다. 그들이 거기에서 그 부족 자체가 태어났고, 칭기스칸이 태어났고, 그리고 거기서 살았습니다. 어린 시절을. 나중에 제국을 형성해서 전쟁을 하고 죽었을 때에도 거기에 묻혔다고 하죠. 동몽골의 가장 포인트, 보르칸산입니다. 보르항산. 보르항할돈이라고 하는데요. 몽골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산입니다. 알타이산도 좋아하고 뭐 다른 어떤 무슨 산들, 많은 산들을 뭐 좋아한다고 말을 하는데 그 중에 핵심은 보르항산입니다. 보르항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육당 체남선은 이 보르항에서 우리의 불암이 나왔다고 말을 합니다. 불암산, 우리 민족의 시조 막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 불암에서 백두산의 백이 나왔다고 하고, 박달나무, 뭐 박다의 그 박자 뭐 이런 것들이 다 같은 말이라고 하는데 보르항산이 그 원조입니다. 만주어에서도 석가모니 부처를 식금은이 보르항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 보르항이라는 말이 부처 혹은 신성이란 뜻으로 같이 쓰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북두칠성이라고 부르는 저 별도 몽골 말로는 덜런 보르항입니다. 7개의 부처님, 7개의 신령 이런 뜻이죠. 이 보르항이라는 말이 가지는 그 신성함이라는 것이 몽골인들에겐 대단한데요. 그 보르항산 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일단 접근이 안타깝게도. 제가 차를 타고 가봤어요. 이제 동몽골 초원을 가로질러서 보르항산 앞을 딱 갔는데 마지막 고갯마루를 넘어서 보르항이 앞에 딱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려고 하니까 운전사가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왜 안 되냐? 거기는 진흙이 너무 묽어가지고 차가 다 빠진대요. 그래서 5월이 되면 땅이 녹아서 접근을 못 한답니다. 아이 그럼 말을 해줘야지. 그래서 겨울에 이제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겨울은 또 너무 추워서 맨 차가 이게 시동도 안 걸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잘 못 갔습니다. 그래도 한 번은 가야겠다 싶어서 이번에는 헬기를 빌려서 한번 가봤습니다. 헬기를 빌려서 그 한 방에 가면 지가 진흙이든 말든 상관없잖아요. 갔는데 이번에는 헬기 조종사들이 또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여기 일행 중에 여성분이 있어가지고 안 된대요. 아, 이거는 이제 남녀 차별의 문제는 아닙니다. 중요한 산에서는 항상 전쟁 중에 제사를 지내는 곳입니다.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원정을 떠나야죠. 그러니까 남자들이 가서 이제 살아서 돌아오지 못할 확률이 있으니 여기서 제사를 지내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남성들만 그 산에 올라갔던 거예요. 그 전통이 지금까지 남아 있어서 여자는 그 산을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몽골에는 그런 산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꽤 여러 군데 있는데요. 그래서 여성이 타고 있기 때문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헬기를 또 아래 내려가지고 다시 진흙을 딛고 걸어가야 된다는 건데 이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헬기를 얼마를 주고 빌렸는데. 결국은 저도 못 가봤습니다.
올라가 보지 못했고요. 이제 멀리서 봤습니다. 그리고 혼자 위안을 하면서 돌아왔죠. 그래, 산은 멀리서 봐야 산이지. 올라가 버리면 산이냐? 내가 들어가면은 그 산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위안을 크게 삼았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그걸 아시면 돼요. 보르칸 산을 가시게 되면 아, 저 산은 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저 신포도는 먹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돌아오면 되는데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거기까지 갔으니까 돌아올 수는 없고 보르항산에서 아래로 내려오면 푸른 호수가 있습니다. 푸른 호수. 지금은 조금 관광지로 꾸며져 있는데요. 칭기스칸이 어린 시절을 보낸 곳입니다. 이 모양이 조금 재미있게 생겼습니다. 큰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 위에 작은 호수 하나가 딱 붙어 있습니다. 심장을 이렇게 초음파로 찍나요? 그걸 뭘로 찍습니까? 뭐 소노그래피 이런 분들이 계시지 않은데 이렇게 심장을 찍어 놓으면 심장이 둘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양처럼 호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은 심장의 푸른 호수라 그럽니다. 하르줄 흔히 후흐노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돼 있는 이 푸른 호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호수가에 그 칭기스칸의 어린 시절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쭉 그 동상을 세워놨어요. 나무를 깎아가지고 우리 장승처럼. 그래서 칭기스칸 때부터 그 후대의 몽골 제국의 칸들이 이렇게 전체를 삥 둘러쳐져 있고 이러는데 굉장히 멋있습니다. 거기 산림욕을 하는 것처럼 나무도 크게 자라고 있기 때문에 거기 쉬는 것도 아주 재밌고 그쪽 지역을 돌아다녀 보면 꼭 역사 여행이 아니라도 아 이거 굉장히 재밌구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 여행지입니다. 칭기스칸의 이제 고향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곳 보르칸산에서 우리 지도로 보자면 동북쪽으로 올라가는 곳에 있습니다. 동북쪽. 칭기스칸이 원래 본 적이 hen티도 다달군 산 327번지 출생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아, 우리 동네 출신이야 막 이렇게 주장하는 데가 많은데 지금까지 역사에서 정설은 다달솜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 다달솜에 이제 가보시면 칭기스칸의 기념비 이런 게 서 있습니다. 칭기스칸이 1162년생이거든요. 그래서 탄생 800주년이 되는 1962년에 거대한 행사를 준비를 했습니다. 몽골 사람들이. 당시는 사회주의 시절이었잖아요. 사회주의가 유목도 하지 말아라. 라마교도 믿지 말아라. 특히 칭기스칸에 대한 언급을 하지 말아라. 이런 세 가지에 대한 강압이 아주 심했는데 그거를 뚫고 거의 비밀 결사처럼 조직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기념 행사를 한 겁니다. 그리고 큰 비석을 세워놨죠. 삼각뿔이 하늘을 향해 탁 치솟아 있는 그런 조형물을 세워놨는데 그래 이미 세운 건 내가 봐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가 그거는 깨지 않고 남겨놨습니다.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 다달솜이 그런 조형물도 남아 있고 또 칭기스칸이 제사를 지내고 하늘의 제사를 지내고 했던 어워도 남아 있고 다달솜이 칭기스칸의 메인 여행지 중에 하나가 되고요. 바로 그 옆에 붙어 있는 군이 있습니다. 빈데르솜이라고 하는 군인데 이 빈데르솜은 자기들도 이제 우리도 고향이야. 뭐 델리움 볼닥이라는 데서 태어났는데 그 칭기스칸이 원래 델리움 볼다크라고 하는 그 언덕에서 태어났는데 그 델리움 볼닥이 우리에게 있어. 뭐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이제 고향이라기보다는 태어난 탄생지라기보다는 1206년에 몽골 제국을 선포할 때 그 제국을 선포했던 곳입니다. 오논 하르 강이라고 하는 강이 흘러요. 그럼 오논 하르 강 옆에 지금도 그 제국을 형성할 때 세웠다는 비석. 아, 그때 비석은 아닙니다. 물론 훗날에 세운 겁니다. 그 비석이 서 있고 여기를 칭기스칸의 제국 형성지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다달솜과 빈데르솜은 아주 가깝기 때문에 그곳을 함께 이렇게 돌아보면 굉장히 재밌을 겁니다. 또 하나가 거기에서 남쪽으로 약간 50km 정도만 내려오면 헤를렌 강가에 호도아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호도아르에는 또 거기도 비석이 서 있어요. 맨순 비석 이야기네요, 지금. 비석이 서 있는데 이 비석에는 어거데이 칸이 여기에서 몽골 비사를 집필했다라고 써져 있습니다. 몽골 비사, 여러 번 말씀드렸던 몽골의 국가대표 역사서 아닙니까? 그 몽골 비사의 282절에 어거데이 칸이 호도아르에서 쓰기를 마쳤다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우리끼리 뭐 책 쓸 때 폼 잡으면서
그거 쓰잖아요. 뭐 2020년 가을 관악산 자락에서 뭐 이런 식으로 쓰는데 그걸 좀 미리 알았나 봐요. 어거데이 칸도.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마지막을 써놨는데 어거데이 칸이 했던 일 중에 우리에게 유명한 건 세 가지쯤 됩니다. 하나는 그 몽골 비사를 쓴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한 거죠. 그때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유목민들 바람에 모든 것이 다 날아가고 역사도 바람에 기록하는 사람들이지만 하나의 정본이 남아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그 사료적 가치가 있는 진짜 훌륭한 일을 한 것 같고 또 하나가 카라코럼이라고 하는 수도 우리는 이제 카라코럼이라는 걸 지금도 막 가보고 하는데 몽골 제국의 수도 아닙니까? 그거를 칭기스칸의 아들인 어거데이 칸이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칭기스칸 때는 사실은 몽골 제국의 수도 이런 것은 없었던 거예요. 아들 때 세운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한 가지를 더했죠. 고려 침공. 6차에 걸친 고려 침공. 제가 나중에 언젠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이야기들이 어거데이 칸 때 있었던 일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칭기스칸의 고향이라고 하는 어린 시절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동몽골의 북부 지역을 이렇게 많이 돌아다녀 봤습니다. 재미있기도 하고 저같이 이제 공부도 좀 해야 되는 사람에게는 매우 좋습니다. 여행하기에. 그런데 한 가지 약점이 있더라고요. 식당 뭐 이런 것들이 잘 없습니다. 그리고 몽골은 여름이 되면 11시쯤 돼야 해가 집니다. 그러니까 오후 6시 뭐 이런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해가 중천에 떠 있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식당 같은 데가 다 문을 닫습니다. 이미 6시에 업무 끝났다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저는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슈퍼마켓에 들어가 가지고 미리 이제 밥 뭐 먹는 거 사는데 거기는 조금 싸고 흔한 게 뭐 캐비어 이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까만 그 바이칼 철갑상어 알이죠. 그 캐비어 같은 거를 한 3,000원 정도에 이만한 걸 사가지고 그런 거 이렇게 밥에다가 비벼 먹고 아우 정말 질려가지고 진짜 네 너무 많이 먹으면 질려요 그것도. 그런 거 먹었는데 이게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제가 그때 또 먹어본 게 이 손가락만한 우리 멸치보다 조금 더 큰 생선이 들어있는 깡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게를 가가지고 그거를 사서 빵에다 넣어가지고 먹었습니다. 맛있게. 그 가게가 구멍가게였고 산골 시골에 있었습니다. 아마 그 물건을 떼놓은 지가 130년 정도 됐나 봐요. 제가 그거 유통기한을 확인하지 않고 그걸 먹었습니다. 토사광난이 일어나는데요. 물만 마셔도 위로 아래로 정말 한 3일 동안 정말 고생을 많이 했는데 정말 제가 너무 물정을 몰랐던 거죠. 그 사람이라고는 안 다녀보는 관광객이라고는 없는 곳에 있는 조그마한 동네 가게에 그렇게 오래된 것이 있었을 건데 지금 생각해도 배가 아파가지고요. 죽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런 이야기는 뭐 다니다 보면 있는 거죠. 원래 여행을 가면 그런 여행 장염도 걸리고 그래 줘야 우리가 여행을 한 번씩 한 겁니다. 정로환 같은 거 가지고 다니시길 바라고요. 이거 여담인데 정로환 한국에선 정말 잘 듣잖아요. 외국 나가면 잘 안 듣습니다. 그 나라의 풍토병이거나 그 나라의 식중독은 그 나라의 약이 잘 듣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후진국이라고 말하는 데 가면 미심쩍고 막 겁나고 그러죠. 그런데 거기서 주는 거 한 2알만 먹어보면 배탈 같은 거는 훨씬 잘 낫습니다. 여러분도 그 마음을 조금 열면 설사를 3일 정도 줄일 수 있다는 거 제 경험에 의해서는 그렇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몽골에서 러시아에서 다 이런 걸 해봤는데 대부분 마지막에 나을 때는 그 나라 약이었습니다. 한국의 약사님들 죄송합니다. 푸른 호수에서부터 보르칸산, 호도아르, 바달솜, 빈데르솜 이 동몽골의 북부 지역 이게 이제 칭기스칸의 탄생과 관련된 그 제국 형성과 관련되는 가장 역사가 깊은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